네, 이토록 어려운 시장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올바른 전략을 제시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.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께서 함께하십니다. 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, 아직 전쟁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. 네네. 그러나 그 가능성이 나오면서 식량난에 대한 우려가 또 부각됐습니다. 자연스럽게 비료, 사료주 네네. 등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진단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제 우크라이나는 대부분 이제 밀 곡창지대죠. 그래서 밀 수출이 많은 나라입니다. 그래서 밀 가격과 곡물 가격들이 최근에 또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뭐 비료주라든지 사료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흡사 이제 얼마 전에 설 연휴 직후에 자가진단 관련주들이 올랐었잖아요. 결국은 시장의 테마가 형성이 된다는 거는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없을 때 보통 테마 형성이 됩니다. 시장이 기술적인 반등이 끝나고 다시 하락하고 다시 저점 확인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테마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요. 그럼 언제쯤까지 이어질까를 추정해 보면 조심스럽게 한 목요일 정도 오전이 그래도 피크아웃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뭐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일부 언론에서 16일 정도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된 일정이 나왔죠. 그래서 유럽 시간이냐 뭐 미국 시간이냐 다 틀릴 것 같아요. 기준 시간이 그래도 목요일 오전 정도면 일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당장 고점이 나올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16일에 침공을 안 하더라도 여전히 긴장 상태는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기 그렇죠. 때문에 다만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 일종의 이제 리스크가 오프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그러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올라갔던 종목들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좀 분할 매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. 네. 자, 이런 가운데 오늘 해운주 그리고 물류주가 좀 선방하고 네, 있습니다. 네. 오늘 해운주는 뭐 다른 종목들은 상승폭이 또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슈로 인해서 또 물류에 대한 우려감도 지속이 네, 되고 네, 네. 있고 HMM은 또 실적이 잘 잘 나오다 나왔죠. 보니까 네.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데요. 해운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단기적인 그림은 유사한 것 같아요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곡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리아 가격이 올라가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곡물을 수출하게 되는 부분에서는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럼 그렇죠. 물동량 자체는 사실 감소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. 그러면은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물동량 자체가 감소하게 될 경우에는 배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수 있어서 비대하는 오히려 하락 요소로 보여지고요. 또 LA 항구 흐름 보게 되면 최근에 컨테이너선의 적재가 조금씩 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적재가 풀리게 되면 가격도 또 정상화가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봤을 때 실적도 잘 나왔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주가들이 좀 반등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순환 측면이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현재 있는 상황들은 것들이 실적으로 이어지는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한 유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실적 부분에서 주요한 원가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부분에서도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게 되면 최근에 올라 있는 것들은 오히려 반대로 쉬어갈 수 있는 여지가 될 것 같아서 혹시 가지고 있으신 분들, 시청자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좀 분할 매도 시점 지금부터 올라갔을 경우에는 예.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또 최근에 부각되는 업종 또 하나 있죠. 경기 재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꿈틀대는 업종이 바로 그 화장품 네, 주가들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아직까지 화장품 주가 대부분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가격을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진단 그리고 부장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종목 네, 네. 몇 종목 소개해 주시죠.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안이 없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. 네. 리오픈주가 사실 강하게 오르긴 했어요.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리오픈주는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뭐 물론 이제 항공주들도 좀 추가적인 자본 조달해야 될 부분들이고 뭐 여행주라든지 화장품주들도 풀어야 될 숙제는 있지만 단기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최근에 오른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관점에서 대안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글로벌 우리나라의 탑2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나 LG생활건강을 보게 되면 사실 그로스의 성장이라고 하는 매출 성장은 조금 제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경쟁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. 이게 무조건 우상향한다 올라간다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지금 현재로서는 낙폭에 따른
단순한 측면에서 선택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. 물론 이제 이 중에서도 좀 차별화는 할 수 있겠죠. 가령 색조 화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본 메이크업보다는 조금 더 리오픈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, 또 ODM 같은 경우에는 중고한 영세한 업체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, 또 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조 화장에서 뭐 클레오 같은 회사들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. 기본적으로 전방에 큰 회사들이 성장이 없다라고 하면 무작정 올라가기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마찬가지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리오픈 섹터는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. 단기로는 시장에 대안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뭐 섹터들 있죠. 뭐 아까 벌그 해운 쪽도 말씀을 하셨었고, 그다음 비료 사료 테마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세 개 다 올라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분할 매도가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뭐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약간 좀 올라갔을 때 좀 분할 매도하는 네, 보수적인 지금은 전략을 좀 네. 권유하시는군요. 네네. 네,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어려워서 그런 듯한데 정말 최근에 뭐 전쟁 이슈에다가 통화 긴축 우려감까지 그렇죠. 있는데 오늘은 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금지 권고까지 나오면서 네네. 악재가 상당히 많을 시장인데 일각에서 좀 제시를 하는 것처럼 3월 FOMC 회의까지는 좀 계속 이런 시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네네.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시죠. 그 지난주에도 사실은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다시 또 바닥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. 지금은 이제 다시 바닥 확인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목요일이 아무래도 기점이 되겠죠. 내일 뭐 주요 이제 물가 지표, 중국의 지표들도 나오고 소매 판매도 나오고 FOMC 의사록도 나오면 통화 정책 방향 확인 가능할 것 같고,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아침 정도가 되면 서방 시간으로 봤을 때 16일이 끝나죠. 그러면은 전쟁이 나지 않으면 또 세이프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은 지수대를 추정하기보다는 일정상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바닥에 타진할 수 있는 상황인데, 그러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는 여전히 아닌 것 같아요. 결국은 FOMC에서 금리 인상이 확정이 되고 그런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, 러시아 문제도 당장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긴장 상황들은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1차적인 바닥은 목요일 오전 정도를 좀 기점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. 네. 변동성 지표도 오늘 보게 되면 시스템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는 30 정도를 잠깐 왔다 갔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 미국 시장도 사실 전저점까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한국 시장은 한 번 더 하락을 하겠죠. 그래서 네. 어쨌든 목요일 오전 정도까지 시장을 보고서 판단하자라고 하는 좀 보수적인 입장 견지하고요. 추천 종목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고민이 돼요. 지금 실적이 예, 좋다라고 뭐 그러실 것 나오지 같아요. 않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런데도 다 낙폭과대라고 종목을 추천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.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회사는 시그네틱스라는 회사예요. 후공정에서 이제 삼성전자 브로드콤을 고객사로 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경쟁사로는 하나 마이크론과 SFA 반도체 같은 회사가 있는데요. 이 회사가 작년 11월에 일부 이제 기계 장비들 세팅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걸 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 중에서도 기판, 그러니까 서버 D램용 패키징을 한 것 같거든요. 기판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서버 D램용 이제 패키징을 하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됐는데 이익률이 많이 나온 사업이고요. 작년까지 해서 이제 감가상각도 끝났고 올해 한 작년 기준에 한 200억 정도 좀 안 되게 영업이익이 기대되는데 올해는 감가상각이 끝난 부분들,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이 좋아지는 부분들, 또 고객사한테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은 부분들 감안하면 시가총액은 1,870억, 80억 정도인데 개인적으로는 400억 이상 벌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근데 요즘에 뭐 5배라고 싸다라고 사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참 이게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5배면은 정말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또 고민 끝에 종목을 가져오신 네네.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대안이 될 종목으로 시그네틱스까지 함께 들어봤고요.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